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과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장종철 학생복지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먼저 지난 금요일에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네네. 이번 대책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릉 등 여러 사안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 또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9월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합동 TF를 구성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위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의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관계부처뿐만 아니고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TFT를 만들어서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청소년 폭력 사안이 결코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나는 우발적이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가정, 학교 밖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이행 경로, 즉 하나의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행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초기에 상담을 하든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질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방치됐을 경우는 심지어는 폭력 또는 심한 경우는 자살로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TF팀이 어떤 부처와 기관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여기에 또 문화부나 방송통신위원회까지도 같이 했고요. 전문기관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개발원 또 형사정책연구원 또 청소년 정책개발원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한 진단을 했는데 사실 각종 사고들로 인해서 청소년 폭력이 사실 빈번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자행되고 있는지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집계되거나 조사된 학교 안팎 위기 청소년들의 현황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이 연구한 자료, 물론 16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일반 학생들 약 한 43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좀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학생들 비율이 한 17% 남짓인데 청소년 쉼터 같은 그 시설에 연계된 청소년의 경우는 비율이 43% 정도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또 장기 결석 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45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의 적극적인 주의나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소년 범죄로 가는 경우는 15년 통계의 경우 약 한 7만 1,000명 되지만 비율은 아주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좀 안타깝고 적극적으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재범이나 3범 이상 누범자 비율이 늘어난다는데 주의를 특히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학교 안의 폭력 예방이나 어떤 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요, 이번에 마련된 걸 보니까 학교 안팎의 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집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년 초에 교육부가 주도해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만들고 또 상당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 사건의 경우는 학교 안팎에 걸쳐 있는 청소년 간에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폭력의 양태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전적으로 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히 개입하고 또 지도하는 경우는 그런 위험 요인을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안팎뿐만 아니고 범사회적인 그런 경각심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폭력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어떤 가혹한 현실이 이제 기다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예방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 이전에 물론 이제 가정이나 육아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양육관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학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학교에서는 이런 위기 학생 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상담 서비스 그다음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상담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임기 말쯤 되면 21년 정도까지는 연 한 1,000명 정도씩 좀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양태 이 부분은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상담과 함께 정신과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병원형 위센터를 이미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성과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에도 학교 전담 경찰을 지정해서 사전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위센터가 이제 확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위센터는 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 단위에서는 위 클래스,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 단위로 가면 위센터 그리고 이제 위스쿨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3단계 안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원 서비스도 하지만 특히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상담 서비스를 하고 필요하면 보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치유할 수 있는 기관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단에서 가장 필요한 또 안전망의 장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확대된다고요? 예, 확충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지금 경찰관 한 분이 한 10개 학교 정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네. 이 부분을 경찰청 또 공무원들 정원 다루는 우리 행정안전부하고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학교폭력 근절이 더 촘촘하게 이제 규제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사안 처리 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소한 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맞춤형 처리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12년의 종합대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대책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학교의 교육적 기능, 즉 담임 선생님이나 또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제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고 단순한 사안의 경우는 양쪽 피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그런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은폐나 축소에 대한 우려, 시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폭력이 굉장히 잔인해지고 또 가해 학생 연령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범자 비중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학생들이 한번 폭력을 저지르고 사실 또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학생들 조금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하향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재는 지금 만 14세로 되어 있는 이 나이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강력범죄나 3번 이상 누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법당국도 엄정하게 대처한다. 즉 그런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형사범하고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별도의 그 수사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런 일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나름대로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소년보호관찰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OECD에 비해서 좀 뭐 적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달라진다고요? 예,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할 때는 약 한 400명 이상 정원해야 말씀 주신 것처럼 OECD 평균에 지금 맞출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당장은 대폭 늘리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관계 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가서
확충되고 그 소년 보호 관찰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소년법 개정이 만약에 추진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실 뭐 요즘은 사실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 학생들이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추진돼서 올바른 식으로 좀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선생님 지도 하에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잖아요. 네. 이들을 위한 좀 맞춤형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보호하고 학생 신분으로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조기도 발견하고 또 상담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아웃리치 전문 요원이라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YS넷이라는 그 지역 단위의 청소년 통합 안전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약 한 170군데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지금 한 220개 정도 되는 부분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이제 가출 또는 이런 가정에서의 적응도 어렵고 학교에서 적응도 어려운 경우는 말씀 주신 그 동반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제 가정과 같은 울타리, 보호막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청소년들이 뭐 밖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맞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가능하면 학교에서 최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여전히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론 학생 신분을 떠나긴 하지만 여전히 학업을 계속한다는 걸 통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6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학교 밖 일종의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20년까지는 전국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로 직업 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합동으로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내일 이룸이라는 이런 그 일종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 이제 학교 폭력에 연루된 이제 학생들 중에 뭐 선고가 유예되거나 뭐 기소 유예된 이런 또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 범죄는 정확히 아닌데 그렇다고 또 범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예. 그 저희가 소년보호 보호 중인, 보호관찰소에 이제 보호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춘천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 간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즉 선생님들이 파견돼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에도 좀 적극 확대하도록 법무부도 요청했고 저희도 그 방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 폭력 예방에 관한 이 사회부 총리 중심의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범정부적인 협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가 주관이 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 부분은 또 여성가족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범정부 청소년 범죄 예방 협의회 이 각각의 이 청소년 보호 장치들이 앞으로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이제 통합 개최되도록 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또는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춤으로써 이제는 각기 부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사실 그 어려운 청소년들 또 뒤에는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청소년 폭력 사건들을 보면은 또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모들을 위한 가정의 어떤 보호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일종의 이제 그
비행, 청소년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예.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저희 이제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생애 주기별로 결혼 전 또 결혼하고 나서 또 학년기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 부모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부모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학년기에 들어오면 아마도 직장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그 부모 교육에 참여하기 예, 그렇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직장 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양육관이나 양육 태도를 좀 바꾸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런 교육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맞아요. 네, 정서적으로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청소년 폭력 사건을 보면은 가해 학생들도 문제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위해 특별 교육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소년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또는 가정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보호자 특별 교육 또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가해자 부모의 경우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종의 처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인식들이 낮아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 법 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절차 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에는 그 가해자 또는 소년범죄 일종의 그 부모 책임을 물어가는 이런 체제로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학교 안팎 어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방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또 추진 나가실 계획이신지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학교, 학교 밖, 사회 또 필요하면 이제 범정부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라도 촘촘하게 저희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인식을 같이 한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 철학이긴 하지만 한 아이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인구 절벽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나가 따로 없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 학교 밖의 사회 전체가 같은 책임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기와 청소년, 학생과 폭력,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바람이라면 영원히 한데 묶이지 않은 문장이었으면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질책에 앞서 관심과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장중철 학생복지정책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